숙제랑 그다음에 대기한 것좀 보여주시고.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 친구가? 세 번째 이거 한 번부터? 잠시만요. 지금 뭐 이번 시즌에 뭐 지금 한창 이제 수능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계속 뭐 합격 소식들을 날리네. 근데 오늘 3학년 기말고사 근데 원래 수능 다음에 기말고사였어요. 그래도 사실 나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자. 숙제는 얼마나 했는지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 원래 수요일까지잖아요. 제가 내는 숙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했는가 좀 보여주고 도식화는 제가 상시로 하라고 했었죠? 우리 언제였냐? 11월 30일인가? 그때 검사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봅시다. 1, 2는 어차피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숙제만 볼게요. 숙제만. 도식화는 얼마 되었어? 아직 안 했어? 네. 자, 그다음에 아직 안 했어? 단어는 어차피 내가 여기 봤어. 그다음 상해는 얼마 됐어? 그래? 뭐라 소개해줘? 내용 그랬나? 금요일 날 이거 보기로 했어갖고.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왜요? 이번 주면 끝나겠죠? 얼마나 했어? 13강은? 아니 13강이에요. 이거 4강이잖아. 파트 4 정도까지? 이거 근데 최종은 안 했네? 최종까지 포함해서 숙제예요. 알겠죠? 예. 네네. 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근데 13강은 얼마나 했어요? 반 뭐라고? 반 정도 했어요? 어디요? 질문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으로 했잖아 내가. 이거 둘 다 돼요. 이거 둘 다 돼. 네. 아니요, 왜냐 그렇게 하려면은 얘도 투로 써야 돼. 둘 다 투로 쓰거나 아니면 둘 다 원형으로 쓰거나 병렬이니까. 둘이 맞춰서 써야 돼. 됐어? 자. 얼마나 했어요? 순서만?
지금 책이 지금 책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보기 괜찮은 것도 좋은 거 없다고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얼마나 이제? 저 13단이요? 어. 13단은 지금 순서대라고 채점만 있어요. 알았어요. 아이고. 지금 딱딱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저기 뭐야 실장님께서 아마 책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완료되면은 네 바로 아마 가져다 주실 거니까 일단 16강 먼저 하고 있죠. 16강은 3번.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대 합격한 친구 찾아와서 아주 좋았고 오늘은 또 저기 한 친구 승실대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최종 합격은 이제 12월 중순 이때 나오는. 내가 봤을 때는 쓸 거예요. 그 수시 썼을 때 6개 쓴 걸 저한테 쭉 보여줬었는데 한 2달 전쯤에 제가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너 다 붙을 거야. 내 말대로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다 합격하고 있어. 별로 걱정이 없네요. 2년 뒤에 여러분도 좋은 합격 소식을 꼭 들려주기. 자, 16강에 3번 보겠습니다. 그 작서랑 분석서 다 펴주시고요. 이거 3, 4번 마무리 될 때쯤이면 아마 가져다 주실 거니까 바로 이어서 17강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17강을 오늘 아마 진도를 다 끝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강이 장문 독해인데다가 내용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다음 시간이면 충분히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끝나고도 아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진도 끝내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좀 개별 첨삭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뭐 변형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뭐 이런 시간을 좀 갖던가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16강에 3번부터. 자, 이번에도 그 주제 제목 먼저 읽어볼까? 분석서에 있는 거. 정보 부족이 가져오는 판단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가 이 글의 요지라고 나와 있네요. 정보 부족이 가져오는 판단 오류래요. 판단 오류. 자, 이거를 좀 잘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After listening to one speech, 자, 한 연설을 듣고 난 후에 you decide to vote. 너는 투표하기로 결심합니다. For a political candidate. 한 정치 후보자에게요. Without learning anything else.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배우지 않은 채로 그냥 어떤 정치 후보자한테 투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Author. 그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채로요. 그렇죠? 또는 a customer comes into your store. 한 고객이 여러분의 상점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after taking one look at him 한번 그를 쳐다보고 난 후에 you perceive that he's trouble. 너는 그가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편견이죠, 편견.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미리 판단을 하는 거죠. 미리 판단하는 거. 됐어요? 자, 우리가 판단하다는 젖지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명사용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판단인데 판단을 미리 하는 거잖아. 이 pre가 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rejudice가 뭡니까? 명사로서 편견이에요. 편견. 됐어요? 미리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그냥 첫인상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겠다, 이렇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It's easy to see. 자, 알아보는 게 쉽답니다. 뭐를? How these on-the-spot judgments of all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on the spot 하면 즉각적인, immediate의 뜻이야. 즉각적인 판단이 can be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how our perceptions might be more accurate. 우리의 인지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방식이래요. 뭐 한다면 we had additional information.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더 어떻게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보기가 쉽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은 오해의 소지가 있대요. 즉각적인 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가 있다면은 정확할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상태로 미리 판단을 내리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in many cases, 자, 많은 경우에 this observation, 이러한 관찰이 is true, 사실인데 when forming perception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때 we should remember,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that first impression can be misleading, 첫인상이 오해의 소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대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즉 여기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첫인상만 보고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속담 표현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겉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첫인상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 사람과 뭔가 좀 얘기도 나눠보고 같이 이렇게 지내보고 이래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저를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에 대한 아닌가? 아닌가? 떼서 넘어가요. 우리 최근에 들어온 우리 희원이랑 호석이한테 물어볼까? 그 첫인상과 지금 약간 몇 주 지난 현재의 시점이 제가 좀 바뀌었나요? 어때요? 똑같아요? 바뀌었어요? 좋은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 그래요? 희원이는요? 바뀐 건가요? 그래? 평상시에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이것들아. 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길래 이게 다 인상이 바뀌었다고만 하냐고. 아이 됐어. 나 진짜. 대체 뭐야? 이게 아닌데. 자 넘어가서. candidate.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예시가 나오는데.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예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연설만 듣고 그냥 이 사람을 투표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두 번째 예시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는데 이거 좀 진상 손님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인식이 변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을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후보자가 might sound good. 좋게 들릴 수 있대. 그 후보자가 한 말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you may have a different perception of her. 너는 그녀에 관한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뭐 한다면 when you learn, 너가 대절이야를 알게 된다면 she has an experience. 그녀가 경험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럼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저거 뭐 뼈도 못 추리겠다. 저것이 괜히 건드렸다가 저 시한폭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따뜻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비웃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끄덕거리지 마. 내가 감지하는 것 같잖아. 너무 끄덕거리지 마. 자, that customer. 그 고객이 might look suspicious.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but you might think differently. 너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when you find out, 뭘 알게 되면 he is a youth minister. 그가 청소년 목사,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 목사라는 걸 알게 된다면요. just home, 그저 집으로 돌아오는. from a long and tiring retreat. 이 retreat라는 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는 수행 이런 거를 원래 우리가 리트리트라고 하는데 편의상 그냥 수련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련회 알겠죠? 수련회 같은 거 여러 번 가는. 그러면 길고 힘들게 하는 ing만 썼죠. 얘를 꾸며주니까 수련회가 힘들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ing를 쓴 거야. 그래서 길고 그런 힘들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이제 수련회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청소년 지도 목사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막 피곤해 쩔어갖고 어서 오세요 땡. 막 이렇게 좀비처럼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인상만 봤을 때 편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이따 볼게요. 자, 요약문 봅시다. When we arrive at our perception. 우리가 우리의 인식에 도달할 때 뭐에 대해서 on the basis of limited information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의 인식에 도달할 때 the perception can be quite inaccurate 그 인식이 상당히 부정확할 수 있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맞춰볼까요? 요약에서 빈칸으로 뚫을 만한 두 개 너무 쉽다. 뭐랑 뭐냐? perception? perception은 아니에요. limited. 또 하나. inaccurate. 이렇게 두 개예요. perception은 왜 안 되냐면요. 두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출제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식이라는 거는요 정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요. 정보. 그 정보가 되게 제한되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한다, misleading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inaccurate과 제한됨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반대로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6강의 4번 볼게요. 분석사도 같이 한번 볼까? 뭐라고 나왔는가? 관람 효과를 보여주는 물고기의 습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전문 용어 나오면은 그 전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관람 효과라고 돼 있잖아요. 분석서에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거기 분석서 맨 위에 1, 2번에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데 그 박스 오른쪽 아래에 관람 효과라는 거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 자, 관람 효과, 주위의 관객, 즉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타인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효과를 말하는데 관객 효과라고도 불리운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전혀. 쉽게 말하면 내가 혼자라면 평상시엔 이렇게 행동할 텐데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람 효과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 관람 효과를요. 저만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주변이 되게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야 일에 집중이 잘 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마치 이런 관람 효과처럼 누군가가 지켜봐야만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변에 사람이 이제 없어야 뭔가 일이든 공부든 잘 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있으면요 놀아요. 나는 되게 게을러 빠질 것 같고, 저는 엄청 게을러 빠져서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으면은 자꾸 딴짓하고요, 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일을 못해요. 제가 집에서. 왜냐면 우리 그 와이프가 내가 일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는요 관람이 아니에요. 관람이 아닙니다. 개입입니다. 개입. 막 일하고 있으면 아빠 뭐해? 아빠 일하고 있어. 아빠 놀자 하면서 막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건 관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못합니다. 애 재우고 나서 좀 일 좀 해야지 하려는데 어느 순간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요. 자, 아무튼간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show audience effects, 관람 효과를 보여주는데 whereby, 여기서 whereby는 제가 일단 써놨죠? by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they'll chang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Depending on who is watching them. 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관람 효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It's another form of awareness. 그것은 의식의 또 다른 형태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it's one, 어떤 하나랍니다. That fishes are capable of. 자, 물고기가 be capable of 하면 뭐뭐를 할 수 있는 이죠. of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물고기가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물고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관람 효과를 물고기에게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즉 물고기도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 물고기도 행동을 바꾼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어서 볼까요? When a male antelope molly is given the choice. 자, 대서양의 molly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시가 시작되는 거죠. For example,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서양의 몰리 수컷이죠. 이 수컷이 선택권을 받을 때 어떤 선택권이냐면 between the larger and smaller female of his species. 그의 종 중에서 그 같은 종 중에서 더 크고 더 작은 암컷들 간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는 spends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near the larger female. 더 큰 암컷 옆에서요. 더 큰 암컷이 있고 더 작은 암컷이 있어. 그럼 이제 이 수컷 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얘 근처에서 지낸다는 거겠죠.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this is adaptive. 이것은 적응성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단어가 항상 나올 때마다 이 adaptive라는 단어가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적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익숙해지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익숙해진다는 거는 원래 상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적응을 한다는 건 원래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거죠. 어딘가에 맞춰서 변화하다. 이걸 우리가 적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적응성이 있다는 거는요. 뭔가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즉 이것은 적응성이 있는 건데, 즉 뭔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콤마 뒤에 for가 나왔는데 이 for가 접속사예요, 여러분.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for 앞에 콤마가 붙으면은 왜냐하면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아시겠죠? 자, 이건 적응성이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large mollies가 더 큰 몰리가 tend to produce more eggs. 더 많은 알을 낳는 경향이 있겠죠, 당연히. 몸집이 더 크니까. 그리고 그것은 means more offspring for a male. 수컷에게 더 많은 새끼를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알을 더 많이 낳는다는 거니까 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수컷이 어떤 거냐? who mates with her. 그녀와 짝짓는 수컷에게 있어서는 내 자식을 많이 낳아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뜻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 이제 모든 생물에게는 그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제 새끼를 계속해서 이제 낳아서 그 이제 유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이런 본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큰 몰리와 더 작은 이제 몰리가 있다면, 암컷이 있다면 당연히 더 큰 몰리에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제 변화를 한 거죠. 만약에 몰리가 작은 거밖에 없어, 암컷이. 그러면은 뭐 얘가 알아서 선택을 하겠죠. 조금 더 몸집이 큰 애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좀 얼굴 예쁜 애 고르거나 뭐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가 지금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응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but if another male is introduced into the mix. 자, 만약에 다른 수컷이 그 혼합에 도입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혼합이라는 거는 그 큰 암컷 몰리와 수컷 몰리가 근처에 있는 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 상황에 도입된다면, 개입된다면 the first male, 자, 첫 번째 수컷, 맨 처음에 갔던 수컷이 spends less time, 덜 시간을 보낸답니다. near the initially preferred female. 처음에 선호된 암컷 근처에서 시간을 덜 보낸대요. 그리고 more time,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답니다. near the other smaller female. 나머지의 그 더 작았던 암컷 있죠. 걔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그럼 이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것 자체가 adaptive한 거죠. adaptive. 경쟁자가 없을 때는 내가 얘한테 가야겠다 했는데 경쟁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 행동이 바뀌게 된 겁니다. 됐죠? 다른 수컷이 근처에 있으니까 다른 수컷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야, 지켜보고 있다. 너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일로 갔다가 일로 간 거죠. 어떻습니까? 관람 효과에 의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행동이 바뀌게 됐습니다. 행동이 상황에 맞춰서 바뀌게 됐으니까 adaptive 하다라고도 표현을 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this change. 이런 변화는 또한 발생하는데요. When a male of a different species of molly. 자, 다른 종의 몰리의 수컷이 is introduced. 도입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but it is much weaker.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약하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어땠냐면은 자, 암컷이 큰 애가 있었고 암컷이 조금 작은 애가 있었어. 그리고 1번 수컷이 있었어. 근데 2번 수컷이 있어. 처음에는 얘가 없을 때는 이쪽으로 접근했는데 얘가 도입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관람 효과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혀 다른 수컷을 말하는 거야. 얘네는 다 종이 같은 애들이야. 같은 종의 몰리인데 얘는 다른 종의 몰리가 된 거죠. 다른 종의 몰리가 볼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긴 한다는 거야. 발생하긴 하는데 근데
관람 효과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거죠. 훨씬 더 약해진다라고 했잖아. 훨씬 더 약해진다라고 했으니까 변화가 약해진다는 거죠. 변화가 약해진다는 건 뭡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this change잖아. this change. 그렇죠? 이 변화가 더 약해진다. 변화가 약해진다는 다시 한번 뭐다? 변화를 잘 안 준다. 그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건 다른 종의 수컷 몰리가 쳐다볼 때는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여기에 있는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에 대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 관람 효과라는 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얘가 다른 종의 수컷이 볼 때는 왜 가만히 있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추론의 영역이죠.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 Audience effect. 관람 효과는 have been demonstrated. 입증됐는데 in several other fish species. 자, 몇몇 다른 물고기 종에서도 입증됐답니다. 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종도 이런 관람 효과가 보여졌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 male of some fish species. 자, 몇몇 물고기 종의 수컷은요, 뭐 할 때 또 다른 종이, 또 다른 수컷이 comes into the scene. 그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reduces the time. 시간을 줄이는데 어떤 시간인가? Span near the female. 그 암컷 근처에서 보내지는 시간이 줄어든답니다. That he initially chose. 그가 처음에 선택했던.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빈칸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거? Initially? initially는 아니에요. 일단 reduce. 하나 더. 또 뭐가 있을까? 하나가 빈칸에 어디 나왔었냐면요. 얘가 나왔었어요. chose가 나왔었어요. chose. 선택했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죠? 시간이 이제 늘어나냐 줄어들었냐.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가 처음에 골랐던.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요. 이니셜리도 빈칸으로 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했던 그런 암컷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빈칸에는 초스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강의 4번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지막 요약문을 제외하고는 그 아까 세 번째 문장이었나요? 거기부터 끝까지 지금 이제 죄다 그 몰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물고기가 이제 관람 효과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글은 요약문을 사실 다른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물고기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 약간 주역부스럽게 이제 지문을 바꾼다면요. 우리 항상 이제 어떤 정의를 말하는 걸 때 be referred to as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뭐뭐라고 말해진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이런 거. referred to as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뭐뭐라고 말해진다. 그냥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mean이거든요. mean. 뜻한다예요, 뜻한다. 그냥 의미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요약문을 쓸 때 이 관람 효과를 여기 주어 자리에다 써놓고 관람 효과란 블라블라블라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도 요약문을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쓸 거라면은 몰리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다가 살짝 섞으면 되는 거죠. according to 같은 거 써.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컷이 이제 다른 수컷이 쳐다볼 때 뭔가 이렇게 행동이 변화되는 몰리의 사례처럼 몰리의 사례에 따라서 이렇게 관람 효과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 행동이 변화되는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전문 용어에 관련된 게 보통 요약형 서술형으로 좀 많이 등장했었어요. 지역부 1학년이.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4번 지문은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요약형으로 나오기는 좀 당연히 안 되겠고 아마 대입항류 이런 걸로는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 문제로 내기도 괜찮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17강을 볼 건데 요거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희원이는
친구는 정신을 못 차리네. 아빠죠. 나도 다른 비밀이야. 좀 무력질을 한거 빠졌어. 제가 못 관리하려고 웬만하면은 소리는 안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톤으로 좀 유지할게요. 피곤하면은 일어나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7강에 레디 갈게요.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확인을 해봤을 때 부랴부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자서를요. 그래서 여기는 레디랑 1, 2번, 3, 4번까지 있는데 지금 니네 페이지를 보니까 1, 2번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디랑 3, 4번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충분히. 근데 생각보다 왜 합쳐져 있어요? 장문이에요, 장문. 장문이라서 이제 이게 문제가 두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레디에 두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은 이제 한 문제씩 두 문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장문 독해라서. 우리 실제로 이런 수능 감독기나 이런 EBS 교재 시리즈가 보통 18강까지 있거든요. 왜 18강까지 있는지 알아요? 20강도 아니고 30강도 아니고 왜 하필 18강까지 있는 줄 알아요? 모의고사 유형이 18개라고 해요. 됐어요? 모의고사 유형이 18개죠. 그래서 지금 이 모의고사 유형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유형 순서대로. 16강이 요약형이었잖아요. 요약이 40번에 나오잖아,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41, 2번 두 문제 나오는 장문 독해. 18강이 43에서 45번 긴 장문 독해. 그래서 18강 안 보더라도 뻔해요. 그 대부분 스토리텔링류의 그 지문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순서랑 똑같이 가요. 대부분 이런 교재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로 따지면 41, 2번에 해당하는 장문 독해인데 우리가 지난 시험 때를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험 때 우리 중간고사 때 여태까지 주역부에서 내던 그 약간 이 문제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깬 패턴이 지난번 처음에 나왔었죠. 중간고사 때. 바로 뭐였냐면 그 어법 서술형 문제 있죠. 3개 고쳐 쓰는 거. 그게 처음으로 외부 지문에서 나왔던 시험이 바로 지난 시험이었죠. 원래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외부 지문에서 그 서술형 고쳐 쓰는 어법 고쳐 쓰는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중간고사 때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17강의 개셋이었어요. 17강의 개셋. 그 이제 뭐 자본주의 어쩌면서 산업 자본주의 어쩌고 나왔던 그 지문이었거든요. 네네, 여가 관련된 거. 그거였는데 거기에서 어법을 바꿔 쓰는 문제가 지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애매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짝수 번호가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짝수 번호가. 그럼 이 3, 4번은 뭐로 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넣을 거예요. 이건 그냥 수업 다 하세요. 아, 그래요? 17강 레디랑 3, 4번 다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법 및 서술형 나오는 걸로 생각할게요. 왜냐면은 그게 조금 애매해갖고 일단 워크북에는 제가 넣어놨어요. 어법이랑 이거 다 일단 넣어놨는데 혹시 몰라서.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두 지문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두 지문? 이거 17강 두 지문 하면 우리 진도 끝이에요. 진도 끝이니까 오늘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내버리죠. 굳이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필요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17강의 레디.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일단은 요거 우리 분석서에 나와 있는 주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편향된 연구 가설은 왜곡되고 인위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대요. 뭔가 조금 말이 어렵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 편향된 연구 가설은 왜곡되고 인위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수식 관계가 좀 헷갈릴까봐 말하는 건데 왜곡되고 인위적인이 뒤에 나온 연구 결과를 꾸며주는 거거든. 이 한국말이. 그러니까 왜곡되면서도 인위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대. 편향되어 있는 연구 가설이. 자,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가설을 세울 거 아니야. 근데 이 연구 가설 자체가 편향돼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일단 이미 편향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학자가 와갖고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으니까 무조건 이럴 거야. 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벌써 뭐다? 연구 결과 자체가 왜곡될 수 있고 인위적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하고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수거죠. 원래는 우리가 take A for granted 라고 씁니다. 그래서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즉 A라는 녀석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데 지금은 목적어가 길죠. 대절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뒤로 빼버린 거예요. 길게 나왔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겠죠. 캔낫이니까. 뭘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대절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대절이 뭐냐?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어떠한 주어진 연구의 결과들이 will have validity.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대요. 어떤 연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타당성 분명히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을 거랍니다. Consider. 자, 바로 예시 나오는데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자입니다. Where an investigator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한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대요. deviant 하면 뭔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연구하는 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입니다. In particular, 특히 she is investigating the extent. 그녀가 어떤 정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는 말 뒤에 정말 잘 나오는 게 to which거든요. 항상 전치사에 관계대명사, 특히 to를 씁니다. 여기서의 to는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야. 그 정도까지.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자, 그러면 대학생들에 의해 발생된 그런 부정행위가 occurs on exams. 시험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연구하고 있었대요. 시험에서 대학생들에 의해 생긴 그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빈도, 발생하는 정도를 연구하고 있었대. 자, 이어서 문장이 좀 긴데 잘 따라와야겠네요. 요 reasoning이 분사 구문이거든. 그래서 reasoning부터 여기 콤마 보이시죠? smaller ones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입니다. 해석은 제가 써놨는데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돼요. 때문에. 자, 분사 구문의 3대 해석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세 번째, 뭐뭐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분사 구문의 해석은요, 거의 99.9%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의 뜻이니까 추론하면서 또는 추론하기 때문에 대절 이하를요.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대. 뭐가? For people monitoring an exam.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의미상 주어야. 여기 가주어, 여기 진주어 보이죠?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surveillance가 감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감시하에 그 학생들을 유지하는 거야. 감시하에 학생들을 유지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학생들을 감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학생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이 어디에서? large classes 더 큰 그런 이제 교실에서요. Than in small rooms 더 작은 교실에서보다. 그러니까 더 작은 수업에서보다 큰 수업에서 학생들을 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감독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추론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A higher rate of cheating. 자, 그럼 부정행위에 더 높은 비율이 발생할 거라고요. On exams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그러니까 작은 교실에서보다 큰 교실에서 보는 그런 시험 상황에 이 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답니다. 자, 이게 얘기가 좀 길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사실상 주제를 말하고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타당성을 가질 거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예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실험 내용이겠죠. 실험 내용. 자, 실험 내용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컨닝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대. 부정행위. 근데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사람이 가설을 세운 거야. 가설은 뭐였습니까? 일단 가설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근거. 이 가설에 대한 근거가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근거를 먼저 써보자면은 뭐냐면은
그 이제 규모가 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많은, 규모가 큰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높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건 근거가 아니라 가설 내용이라고 알겠네. 여기다 다시 쓸게요.